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핑크패너님. 네, 왜 한 박자 늦으세요? 녹화단 줄 들으냐고. 네, 빨리 쫓아오셔야지. 아유 죄송합니다. 예. 네, 저희들 다시 한번 예. 광고 비슷하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다 구독해서 듣고 계시겠지.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구독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구독자분밖에 안 될 것이라 거의. 그러니까. 아니 그 신규가 있으시겠죠.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거 봐서는. 네, 예,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5명에서 10명만 더 예. 그럼 저희도 구독을 해주신다면 드디어 절 1달러라도 한번 받아보고 1000명을 채울 수 있습니다. 1달러 한번 받아보자고 1년을 이렇게 넘게 저희가 노력을 해왔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일주일 만에 뭐 1000명 그냥 가볍게 넘어가던데 일주일에 뭐야 하루 만에 1만 명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던데. 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저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1년이 넘어가는 인기가 좋네요. 이 시점에 예. 이제 겨우 1000명 달랑말랑하는 네, 아주 힘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네. 1년째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예. 1년 동안 했더니 어쨌든 목표 인원수는 뭐 그렇습니다. 가고 있으니까. 저희 엄청난 네. 내용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네, 여하튼 뭐 이 유튜브 하는 거에서 재미라든가 어떤 뭐 그런 거는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어쨌든 컨텐츠라는 면에서는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쌓은 거 많죠. 이야기도 많고. 네. 자, 그럼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자주 하고 있는 워런 버핏 그리고 찰리 먼거가 했던 얘기 중에 네, 그 관련돼서 이제 또 얘기를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출 조건 완화가 확실히 주택 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이런 버핏이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버핏인지 먼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와. 왜요? 놀라운데요? 뭘 놀라요? 그분들이 뭐 그런 걸 모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투자. 아니 투자의 더구나 신이 모른다는 게 자기네들 회사에 크리터 홈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택 만드는 회사도 있잖아요. 네.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주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보이지. 그럼 얼마나 왜냐면 걔네들은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그 자기네들 만든 그 조립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팔리냐 안 팔린지도 관건인데. 그렇죠. 또나 그거를 산 것도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를 인수한지. 예. 네, 그렇죠. 그렇게 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을 모른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안 맞죠. 맞습니다. 이상하지. 예. 그리고 이게 참 뭐 버핏이 뭐 한두 가지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비행기 부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뭐 집까지 다 파는 사람이니까. 네. 뭐 맞는 얘기죠. 일단 대출 조건 완화가 주택 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Yes or no? 예스죠. 네. 이건 더구나 여기서는 확실히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출 조건 완화가 주택 가격을 부추기고 있는 점이 그 점은 전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주택 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엄청나게 네. 오랜 기간 동안 쳐다보시고 나온 결론이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이제 사실은 저희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뭐 스웨덴이었나요? 핀란드였나? 어쨌든 그쪽에서 동유럽 국가들. 네, 대출 120년 네 가능했잖아요. 네, 120년이 근데 네 너무 길다. 그래서 줄였잖아요. 100년으로. 그렇죠. 100년으로 그렇죠. 거의 3대가 갚아도 되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얘기 보면 원래도 걔는 30년이었거든요. 네. 저 정도 비슷하게. 네, 근데 네. 이게 아마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120년까지 늘어났다가 네, 줄어든 네. 건데 지금도 어떻게 된건 모르겠네요. 어쨌든 100년이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자만 갚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 남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100년이면 원금을 아무리 나눠. 그러니까 집값이 거의 무한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만 1억이 10년이면은 1000만 원씩이잖아요. 예. 그러면 100년이면 100만 원씩이네. 그렇죠. 1년에 100만 원씩 갚는 거네. 근데 이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년에 100만 원씩인 거잖아요. 예. 그럼 이자가 뭐 얼마나 많이 되겠어, 설마. 이자하고 이제 균등불안하겠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설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다며 하겠어요. 어쨌든 뭐 그래도 실제로 이자만 갚는 거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사실. 그렇죠. 네. 뭐 할만하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집 안 사는 게
예, 그래서 이상하다고 집값이 했어요.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쵸. 걔네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은 또 공급도 사실 그렇게 적고. 충분히 예. 주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출 조건 완화가 위험하죠, 사실은. 그렇죠. 참- 맞죠. 네. 예, 그 금융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좋은 선한 의도로 가질 수 있는데 막상 하고 나면은 그게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쥐어주면 터지는 경우에 그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니까 네.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 저희가 뭐 사람으로 보지 말고 똑같이 국가로 보면은 불쌍한 그리스한테 부자 나라 독일은 당연히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뒤에 가서 그리스가 배째 못 네, 갚겠어 그렇죠. 막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자주 보이니까 요걸 하다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뭐요? 그 전에는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한포 외교? 한포 외교? 예, 한포 외교라고 네. 이제 하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처음에 개항시키고 나서 한포가 이제 포탄 얘기하는 포탄 거죠? 대포 쏴가지고 예. 이제 개항을 시키고 나서 돈을 빌려주죠. 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못 돌려받는 겁니다. 네.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돌려받는가? 못 돌려받으면 대포 쏴가지고 거기 땅 뺏는 거죠. 네. 근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저희도 국채보상운동 뭐 이런 거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했었는데 그게 신체운가? 뭐 그렇지 않나? 네. 네. 돈을 못 갚으니까 그러면은 뭐 다른 거라도 내놔야지. 지금 저희의 사상으로는 당연한 건데 그때로 바라보면은 뭐 아직 그 뭐랄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이런 게 있기 전이다 보니까 네. 돈 못 갚으면은 이제 떼이면은 이제 힘 있는 나라가 보통 돈 있는 나라다 보니까 대포 끌고 와가지고 땅 뺐던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지금도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은 막 빚잔치 하고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없애버리는 미국도 있고 저희처럼 저희나 유럽 같은 경우 죽을 때까지 빚 쫓아다니죠. 네, 그렇죠. 네. 네, 깎아주는 거 없이. 근데 이제 참 북유럽 국가들 100년씩 하는 걸 보면 죽은 다음에 그건 깎아서 없어질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손자까지 이게 그 상속이 되는 건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 그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100년을 빌려주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소득이 거의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사실은 100만 원을 벌면 거의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잖아요. 그럴 수밖에 남는 없지. 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치면은 원금 플러스 이자 갚는 게 세면 집을 무슨 수로 사? 그러니까 그렇죠. 100년 정도 그렇죠. 빌려줘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5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 한 10만 원어치 매월 저 집 사는데 써야지. 그러면은 사실 빌릴 수 있는 막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복지를 해야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를 하면 또 그렇게 또 오묘하게 되고 뭔가 한 중간쯤에 적정한 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한국이 아닐까요? 너무 안 하면은 지옥이고 그런 하면 또- 말은 위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그분이 그런 겁니다. 너무 한국이 안 좋아, 한국을 떠나야 될 것 같아, 딴 나라 네. 갈 거예요, 막 네, 이러시더라고요. 네. 어디 갈 건데요? 하니까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러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저희보다 더 끔찍할 건데요. 저희가 한 중간쯤이에요. 더구나 그분 말대로 네, 제가 생각 그때 동양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바엔 차라리 일본을 가는 게 낫지 않나? 일본 2등 시민. 오. 아니 그래도 제가 읽은 책이나 그런 걸 보면 차별이 없대요. 일단 걔네들은 외국인에 대한. 그래요? 혹시 네, 그럼 없대요. 백인에 대한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동남아나 그런 사람들도 살잖아요. 네. 어쨌든 혼내는 모르겠는데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한대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런 거 없대요. 한국하고 다르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 읽은 책 중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중국인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일본에서 만나서. 그러면 중국에서 살 수도 있고 한국에서 살 수도 있고 일본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몇 개를 있어봤고 왜냐면 애를 이제 출산을 하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또 중국에도 이제 남편 있으니까 뭐 몇 개를 있어봤고 그랬는데 둘이 결론은 일본에 살자 했대요. 아. 일본이 제일 그런 것에 대해 터부시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이 세 명은 어디를 사나 사실은 누군가는 그 사실은 그 해당 생각하게 국가 사람이 아닌 것으로 이제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일본이 그런 것에 대한 차별이 제일 없었다. 그래서 일본에 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뭐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도 예. 없대요 일단은 그런 것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 하나. 네, 없대요. 딱히 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도 뭐 이런 조선족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사시는 동네 있잖아요. 예. 보면 뭐 별 차별 없이 뭐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고 학교도 다 다니거든요. 예. 사실. 네. 근데
뭐 이제 오히려 그래서 싫다고 해서 떠나시는 한국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그쵸, 해당 그러네. 동네를 네. 근데 일본은 분명히 그런 건 없대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일본을 가면은 아예 그 서점에 혐한 코너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요즘은. 네 그리고 또 대놓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을 뿐. 왜냐면 1억이 넘는 인간이니까 별의별 인간이 많겠죠 그쵸, 뭐. 사실. 인간이 그래서 많으니까. 그런 인간이 있을 뿐 어쨌든 그냥 개개인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좀 자극적으로 그런 거면 왜냐면 실제로 저도 요즘 같은 게 이제 한일 간에 문제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끔 좀 웃긴 게 뭐 일본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뭐지 생각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아베 물러나라 이런 거를 합니다.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인간 거기 참여한 사람들 보면 몇십 명이거든요. 보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겨우 아니 1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거기 뭐 도쿄 중심에 한 2, 30명 모여서 막 외치는 걸 가지고 뭐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합니다. 약간 보면서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언론이 원래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1억 중에 겨우 2, 30명 모여서 거기서 떠들고 있는데 그게 걔들 맞습니다. 대표하는 것도 아닐 텐데 예, 사실은 그렇죠, 제가 볼 그렇죠, 때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일본에서 오히려 더 차별이 없다라는 얘기 그 책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일본 네. 사람이 아닌 예. 네를 읽긴 했거든요. 네, 왜냐면 자기는 직접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니까 더 또는 한국인이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제일교포도 아니고 제일교포는 우리나라 기준에 드는구나. 어쨌든 이거 북한에 있는 그 뭐죠 거기 조총련 조총련. 예 계열도 아니고 그냥 한국 살다가 글로 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애까지 나오고 그렇게 살았는데 전혀 그런 차별을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제일 일본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뭐 엉뚱하게 얘기를 우리가 좀 세긴 했는데 네 그러면 차라리 일본이나 그런 데로 가는 게 홍콩이나 대만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는 거죠. 사실 뭐 미국이나 북유럽 가봤자 어쨌든 이방인인데 너무나 더 눈에 확 띄고. 네, 일본 가면 한국하고 차이가 없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경쟁이 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미국이나 북유럽은 다르겠어요. 좀 경쟁이 적지 않을까요? 아무리 적어도 어쨌든 외국인인데 더구나 동양인인데 그것도 그렇네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같은 백인이었으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딱 봐도 무슨 동양인인데 예,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죠. 북유럽은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해요. 북유럽. 네, 북유럽은 어쨌든 걔들도 개별은 그런 그 차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걔들도 공개적으로는 동양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차별을 하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뭐라고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걔들은 이제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내가 이런 걸 하는 건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서 도와주는 거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북유럽은 그나마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알기로는 북유럽은 이민을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받아주죠. 네. 잘 안 받아줘가지고 가고 싶어도 네. 가기가 참 어렵죠. 거기. 네. 뭐 가려면 돈 싸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 싸들고 가면 일단은 환영하니까. 그렇죠. 어디나 다 돈만 가지고 오면 근데 뭐 나빠하지 않죠.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분께서 싸들고 갈 만큼 돈이 많으면 왜 가는데? 그렇죠. 국내가 차라리 편하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도 한 현금 10억이 있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 10억이면 서울에 집을 하나 못 사네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10억을 들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10억인데 그게 사실은 순 자산은 아니니까. 네. 부동산. 네, 이거는 이거는 부채가 많이 현금 들어가 10억을 들고 가야 되니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뭐 이번에 근데 올라서 뭐 15억인가 뭐 이렇게 된다는데 어쨌든 그 돈을 들고 현금 그 정도를 갖고 있을 정도면 다 팔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뭐하러 외국을 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정말 본인이 그렇게 그렇다고 하면 그 돈 들고 중소도시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렇죠. 시골에 굳이 1억짜리 집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굳이 왜 서울에서 그럼 그렇잖아요. 중소도시 정도만 가도 뭐 한 50만에서 100만 사이 정도 도시를 가도 대도시인데요? 100만이면? 아니 그러니까 저희 10만. 그러니까 50에서 100만 사이 도시 뭐 이거 전주 뭐 천안 뭐 이런 데만 가도 사실은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3억 5천. 싼 데도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예. 여유 있게 살면 되지 그럼. 그렇죠. 그 정도 돈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정말 난 여기 싫다 그러면 그렇죠.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그분이 문화는 문화대로 다 즐기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건 다 즐기고 싶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만약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거기서 극장도 한 군데밖에 없고 뭐 이러면 과연 선호할까요 그분이? 그렇죠.
저희 동네 극장이 2개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그러고 보니까 대출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대출 얘기는 벌써 하나도 안 하고 15분이 되었습니다. 빨리빨리. 대출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아유 2편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이번 에피소드 예. 주제를 제목을 바꿔야겠네. 이거 뭘로 바꿀까요? 그건 나도 모르죠. 아. 오히려 그렇게 치면은 과연 외국에 사는 게 올바른가 얘기를 했네요. 과연 외국은 차별이 있는가 없는가. 아 이름이 좀 웃겨지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히려 한 5분 넘게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작 맞습니다. 대출 얘기는 잠깐 하고 2, 3분 하고 네. 여기 살면 좋을까? 아니면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거가 나오는. 그래서 결론은 돈 많으면 한국이 낫다잖아요. 돈 많이 하는 게 낫다죠. 네. 외국에 갈 정도의 돈이 있다고 하면 왜 가냐? 그렇죠. 그렇죠. 말도 잘 통하고 낫죠 차라리. 정말 그러면 솔직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아, 정도 돈이 그렇고요. 있으면 그렇죠. 돈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갖고 한 50억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왔다 갔다. 아니 근데 그 돈을 싸들고 갈 정도면 사실 그분도 거기가 집 사야 될 거잖아. 그럼 현금만 그렇죠. 있으면 안 되죠. 그 이상 가져가야지 사실은 거기 아예 정착해 살려면. 그럴 바에는 사실 서울에 하나 있고 그쪽에 뭐 약간 뭐 여행식으로 뭐 몇 달 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치면. 예예. 옳은 네.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돈 많으면 한국이 낫다로 한국이 좋다. 아유, 제목은 그렇게 하죠. 예. 돈 많으면 한국이 살기 좋다. 돈 많은 거 좋다. 네. 좋은데요. 엉뚱한 그 주제와 엉뚱한 결론이 나는데 대출은 저 멀리 가버렸어. 네, 대출은 저 멀리로. 네. 대출과 집값은. 진짜 그 돈 많으면 한국에 살자. 가로 열고 FEAT 피트 대출은 저 멀리 가로 닫고 이렇게 되겠네. 대출은 저 멀리.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대출 얘기하다가 너무 이게 글로벌하게 갔어요. 우리가 스웨덴 네, 얘기부터 해서 네. 어쨌든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네.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